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래 최대 4천 명을 넘겼다는 소식에 오늘 장초반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는 오늘 리포트까지 나온 진단키트주들이 뜨거웠는데요. 우리도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코로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주식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증권 정영훈 과장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강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리포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네. 다시 봐야 되나? 지금 진단키트 다시 사볼까?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KTB 투자증권에서 투톱으로 시젠과 SB아이오센서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총으로도 말해주고 있는 국내 대표 진단키트 기업이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진단키트주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의견 과장님 어떻게 들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우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최고점이 16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작년에 이제 주가 급등 초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지금 거의 반의 반토막이 고점 대비해서 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마한 이런 모멘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12% 이상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띠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사실 시젠도 그렇고 지금 국내 이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매출과 이익이 바로 이 진단키트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여부에 따라서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좀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반의 반토막이 난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이후에 이제 백신이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또 진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향후 즉 지금의 실적이 이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향후에 지금 시젠도 그렇고 지금 SD바이오센서 같은 그런 회사들은 최근에 한 2년 동안 엄청난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급증을 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현금이 회사에 이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즉 이제 향후 이제 이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M&A라든지 신사업 쪽에서 진출을 해서 어떻게 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나올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시하시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SD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주가 상승했는데 그 배경에 MSCI 지수 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효과도 톡톡히 봤던 것 같거든요. SD바이오센서 3분기 후실적 기록했는데 이 종목 시젠과 함께 어떻게 투자해 봐도 괜찮을지 쭉 네.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근데 우선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3분기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가 눈높이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하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기고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 단계에서 엄청난 이런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특히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출이 좀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향후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 기고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비해서 더욱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대로 만약에 지금 최근처럼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글로벌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재차도 진단키트 매출이 뭐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향후 이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시젠이라든지 뭐 SD 바이오센서의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맞아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이 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D 바이오센서도 시젠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향후에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역시나 제품 다각화라든지 뭐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러한 최근에 유입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제 좋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성장해 나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지수 편입이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지분율 상승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들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니까 사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역시도 그냥 겪어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 증가를 예측하고 미리 매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단키트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지금은 누리고 계실 텐데 여기서가 중요하겠죠. 이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제가 투자 의견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신선도가 떨어졌어요. 소문난 잠재에 먹을 게 있을까요? 약간 부정적으로 네.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진단키트주를 포함한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 돈을 번 걸로 신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다가 1조 클럽에 들어간 회사들이 많으니까 제약바이오도 한번 움츠리고 있다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 신선도가 떨어졌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그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으로 좀 투자자들이 많이 이런 회사를 좀 선호를 했었는데요.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GN이 작년 16만 원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지금 접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작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하면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이제 정체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 뭐 코로나가 만약에 진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실적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 뭐 근처에 뭐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4,100명을 기록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이틀 전이죠. 22일에 확진자 수가 불과 이제 5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미스터리한 그러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코로나라는 게 어느 순간에 또 잡힐 가능성도 있고 또 치료제라든지 또 백신이 계속해서 좀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장기간 수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재확산세에 따라서 뭐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실적이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꺾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즉 과도한 기대감을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들이 어쨌든 작년과 올해 엄청난 이제 수익을 거두면서 굉장히 회사에 현금이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즉 이 현금을 가지고서 좋은 회사를 뭐 인수를 해서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향후에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라면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걸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네요. 이 확진자 수를 보면서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저는 진단키트주를 매수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진단키트주가 다시 부각을 받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고 이 종목을 사야 될까 혹은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뭐 여행, 항공 그리고 숙박 이 관련주들을 다 많이 밀렸거든요. 위드 코로나주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 보는 게 좋을까? 둘 중에 투자 매력도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과장님은 어느 쪽에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오히려 준 주가가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동안에 이제 좀 접근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에 위드 코로나 때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투자의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사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나 이제 미국분 지금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접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 국민 아직 면역이 형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지금 접종률이 80%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상위권의 지금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접종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차 이런 확산세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향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네. 우리가 뭐 전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 바이러스는 인류가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좀 낙관적인 좀 전망을 가지고서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좋은 또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주시고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긍정왕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경구 치료제 바로 나오면 바로 급락할 겁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진단키트주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만약에 코로나주 안에서 종목을 선택해 보자면 진단키트주의 경우에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항상 휘청거리니까 좀 불안하고 또 신선도가 떨어진 것 같고 백신도 폭발력이 있긴 한데 항상 또 효용론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스터샷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의구심이고 그럼 결국 코로나랑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라면은 치료제가 필요하고 치료제는 어떻게든 수요가 계속 꾸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치료제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치료제가 당연히 만약에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치료제 개발을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정말 엄청난 뭐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겠죠. 근데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올인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레피노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즉 이제 지금 글로벌 지금 머크라든지 지금 먹는 지금 경구용 치료제. 예,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맥주사 같은 경우니까 워낙에 지금 경쟁력이 뭐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게 되면 이러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좀 치료제를 아마 복용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미국부터 우선 자국부터 먼저 이제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될 테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내년 또 내년 이후를 보자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이러한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존의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가 좀 시장에서 약간 관심도가 멀어졌었던 그러한 기존의 이제 바이오 업체들 또 이제 그런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러한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네. 또한 지금 뭐 또
CMO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내년 이후를 놓고 봤을 때는 더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하니까 채팅방도 다양한 의견으로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겠고요. 정혜원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